네.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는 여주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웰빙 기농 적용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때 경청해 주시고 음소거 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한수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생활 속에 함께하는 농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를 강사로 초대해 주신 우리 장학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조구 교수님, 또 그다음에 조기화 교수님, 그다음에 조학래 교수님, 정일국 교수님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로 2014년도까지 현직에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여주시 농업기술사 소장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 하면서 우리 농업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농민들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의견을 하고 자료를 모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웰비 기농학과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농업 전문 기관에서 경험담을 얘기해 달라고 그럴 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웨벡스라고 하는 줌의 한 형태인데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그 청년 후계농 과정이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우리 한국정책미디어라는 교육회사에서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것도 맡아가지고 진행하면서 저한테 이제 앞으로 17번을 강의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6번째를 웨벡스 강의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업이 아까 우리 장학 교수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상당히 어렵고 소득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나쁜 인식만 봤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우리 농업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 생활에 파고드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함으로써 이 농업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하는 농업으로 만들자 하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첫 페이지에 왼쪽에 스마일 농장을 제가 여주시 농업기술사 소장을 하면서 사무실 앞에다 꾸민 겁니다. 이거 꾸미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는 그 도단위 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원예 작물이라고 해서 과수, 채소, 화훼 이렇게 돈 되는 작목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주를 가니까 여주에서는 부자 동네라서 그런지 몰라도 쌀하고 고구마 외에는 대부분 작물들이 여러 가지 하지만 특산물이 그 두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모든 농업 예산이 쌀이 8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하려면은 그 쌀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찾아가지고 농촌진흥청 종자은행에 가서 종자를 부탁했습니다. 쌀 품종 종자에서 좀 특이한 종자를 달라고 그랬더니 특이한 종자가 한 37,000 종지에 있는데 뭐를 특이한 거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예를 공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 농업이 될 거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컬러풀한 그런 종자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38개국에 470종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 종자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한 38개국 종자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좀 키가 15cm부터 해서 3m짜리까지 또 색깔도 이렇게 컬러풀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컬러풀한 거 한 6종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모자이크 농법으로 해서 포토존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오른쪽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직무했던 제 직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가 두 번째 특산물이니까 고구마를 가지고 뭘 좀 부황작물에서 먹는 것뿐이 아니고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직원 하나가 고구마 품종을 57종류를 이렇게 유전자를 보관하고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가끔 뜨는 게 어떤 품종에서 이렇게 꽃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품종이 뭐냐 그랬더니 밑에 써있는 모닝 퍼플, 모닝 화이트, 해피미 이 세 품종인데 요거는 다른 것보다 꽃을 많이 핀다. 그래 그거야. 그걸 선발하자. 그래가지고 선발해가지고 제가 종자에 관한 현재 기술사까지 땄으니까 종자의 생리를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구마 묘를 전가해서
그 직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채취해가지고 바로 심는 게 아니고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고생을 시켰다 그럴까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서 이제 하나씩 심으니까 이게 화분화가 다 돼가지고 심고 나면 전부 다 이 꽃이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꽃 나오는 것이 하루에 이 꽃이 하루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출근하면 저렇게 산뜻하게 고맙꽃이 펴 있어요. 퇴근할 때 되면 이게 이제 수그러듭니다. 그럼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마디에서 그 이튿날 또 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개월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직원들이 특허를 내자고 그러는 걸, 농업은 특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야지. 그래서 고구마꽃은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면 100년에 한 번 필까 말까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를 화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고구마꽃 화분을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작물들을 생리를 잘 알면은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 농업이 중요한데 그 현황 실태라고 할까요? 그 중요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에 어떻게 지금 현대는 농업이 침투되어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연해서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업 정보를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농업의 현실 제가 엊그저께 자료에서 이건 이제 신문 농림신문에서 그래픽을 얻은 건데요. 이 농가 수가 현재 그 103만 6천 호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상당히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수도 231만 7천 명 정도 되니까 한 4.6% 정도 이렇게 정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65세 인구가 고령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농가당 가구원 수가 이제 2.2명 정도 이렇게 아주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농촌 복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가장 처음 되는 게 농촌 의료 실태거든요. 그 자료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그 건강 수명이 가장 긴 시군구 10곳을 따져보면 전부 다 서울하고 경기도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건강 수명이 가장 짧은 시군구 다시 말해 열악한 실태는 전부 다 저쪽 밑에 이런 군의 단위에 가 있더라. 물론 강원도 태백시 같은 데는 뭐 시는 되지만 거긴 뭐 열악한 지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의료까지 가는 소요 시간이 농어촌에서 보통 24분 정도, 그다음에 도시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하는 이것들이 이제 한국 건강 형평성 학회라는 데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런 걸 봐서 이만큼 그 농촌이 열악하다 하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세계 석학들이 보는 한국의 농업은 그렇게 나쁘지만 않더라 하는 것이 이 양반들의 강의 주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홀딩 회장은 서울농대 특강에 와서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 가는 대신에 당장 농대로 가라는 조언과 함께 2019년 3월에 농민신문사에서 주최한 미농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청을 받았고 한국농업은 미래 유망사업체 하나라면서 대한민국 농업인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농민들이 람보르기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했거든요. 또한 우리나라 석학 중에서 서울대학교 인구학의 권위자이신 조영태 박사 저해전 미래를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우리 인구절벽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 그분은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들이 생물을 좋아해가지고 농구에 간다고 그러면 보내겠다 하는 것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서 발표해본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국내 학적으로는 한국 농업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강조할 것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상당히 많이 된다. 그래서 농업을 뭐 경제적 그 가치로 따지는 거 아니고 환경 보존 기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교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할 때 한 67조 663억 원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다. 거기에는 홍수 조절 능력, 또 수량 함량 이런 가치, 그다음에 대기 정화 가치, 그다음에 염질 기후 순화 가치, 수질 정화 가치, 토양 유실 방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농촌진에서 발표한 자료도 있고 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절벽이 되면서 그 장수 시대가 되니까 100세 시대에 기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 준비의 초점은 옛날에는 퇴직하고서 10억이 있어야 되니 8억이 있어야 되니 10억이 이렇게 돈으로 재테크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현 시점에서도 앞으로는 그 100세 시대 60세에 퇴직을 한다 해도 3, 40년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일테크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할 일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농업을 찾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웰빙 기농학과의 교수로 특채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해서 컨택트도 해야 되고 그거에서 가족이라든가 관계, 취미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100세 때 생애 가장 중요한 것은 일테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할 일을 말했는데 그 중에서도 농업이 가장 유망하다 하는 것들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농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뭐 기농기촌 붐이 일어났습니다만 기농이 뭐냐?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가면 기농이다 하던데 하여튼 그거 법적으로는 1년 전에 도시의 동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읍면지역으로, 읍면지역은 녹지에 되겠죠. 읍면지역으로 주소로 옮겨가지고 농업을 한다. 농민 자격을 갖고 경영체 등록을, 이 경영체 등록이란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이 땅에다 뭐를 어떻게 심겠습니다. 미리 품질 관련에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농민 자격을 주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농이라는 것은 1년 전에 동지역에서 살다가 읍면 지역으로 주소 옮기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농이다. 그래서 농업을 업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바라고 하는 것을 기농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코로나 후에 도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변화를 조사한 걸 보면은 기농기촌 의향이 어떻게 되느냐 증가하는 사람이 20.3% 정도 되고요. 변화 없다 하는 건 71.5% 정도, 감소했다는 80% 되니까 거의 90% 이상이 기농기촌의 의향을 갖고 있는 조사자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연령을 보면 전반적으로 쭉 증가된 추세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뭐 20.3%가 40대에서도 높고 50대에서 높고 60대에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농촌을 찾는 가망 횟수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득별로 할 때 이런 소득에 대해서 다 이런 늘어나고 있더라. 다시 말해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그런 추세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은 또 기초이란 뭐냐 그러면 아까 똑같이 1년 전에 동지역에서 살다가 업이 아니고 퇴직을 하거나 결혼 생활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장소를 옮기는 것을 기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농업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고 그냥 즐기고 그 다음에 생활을 장소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기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농하고 기촌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기농은 가서 돈을 얻어서 직업을 하는 거고 기촌은 직업으로 하지 않고 그냥 생활 터전을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농업 만족도라는 농민 의사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보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농민의 의견 조사를 했는데 농촌 세대 만족도 하는 뭐 그냥 그저 그렇다가 대부분이 많지만 약간 만족하는 것이 약간 불만보다 좀 많아졌고, 그 다음에 매우 만족하고 매우 불만족하고도 매우 만족이 조금 늦어지고 이런 일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농업인 직업 만족도는 그렇게 뭐 보통이나 그냥 농업인들한테 조사한 거니까 그것이 한 반 정도 되지만 불만 상도 19.1%, 약간 만족도 23.9% 이렇게 해서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약간 만족도에 좀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10년 뒤 한국 농업의 미래 전망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저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35.1% 보통인데 희망적이라는 사람이 19%, 다소 비관적은 35.6%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그 FTA에서 가격 불안정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농업의 중요성 여기에서 대답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농업은 중요하다 하는 것이 58.4%, 한 60% 정도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에서 자료에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업인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농업이라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농업이라는 것은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사품의 면적을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0평 이상에서 농사를 짓거나 경작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90일 이상, 그러니까 석 달 정도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그런 조건이 되거나, 혹은 또 시설재배나 버섯재배 같이 이런 해서는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 이상에서 하는 사람. 그다음 축산 같은 경우는 대가축, 그러니까 소 같은 건 2마리, 중소가축, 돼지 같은 건 10마리, 뭐 닭 같은 건 100도, 가금류, 천수 뭐 이런 식으로 소가축에서 이제 100도라는 거는 토끼나 뭐 이런 기타 가축이 되겠죠. 그다음에 양봉할 경우도 한 10분 이상 이렇게 해서 사육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축사는 120일 이상 종사자, 또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보통 120만 원 이상인 자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농어촌 식품산업시행령에서는 이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 법인에 고용된 자도 이렇게 농업인으로 자격을 주고 있고요. 산지관리법에서는 유실수, 그러니까 밤이라든가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산림청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정한 면적 이상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업인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바탕해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LH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농촌의 농지들을 많이 저기 한다고 해서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농업의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의견이 면적 300평은 너무 적다. 그래서 그걸 늘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늘려야 된다 하고 하는 사람이 한 50.5%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 판매는 아까 뭐 120만 원 정도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50.2% 정도가 판매 좀 늘려야 되는데, 근데 또 종사 일수는 아까 90일이 120일인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이런 대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농민의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의식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하고 관련된 것이 우리 소비생활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식품 외식,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1순위로 나타났거든요. 옛날에는 의식주를 해결하면 모든 그 생활에 해결되는데, 지금은 조사를 해보니까 식주돈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먹는 거, 식품위생이 21.4% 가장 1순위고요. 네, 주거 가구, 그것이 12%, 그 다음에 3번이 금융보험인데, 여기서는 저는 금융보험을 그 100세 시대에 이렇게 보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저는 그냥 편의상 돈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런 거에서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소비생활 시대가 됐다 하는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V를 보면은 요새 TV에 이제 요새 올림픽이나 올림픽 중계가 많이 나오지만은 그 사이에도 우리 TV 프로그램은 전부 다 먹방 아니면 쿡방, 모든 프로가 다 요리하는 거 아니면 먹는 거 이런 거로 꾸며져 있다. 특히 맨 밑에 있는 그 백모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TV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새 또 뭐 농협에 저기도 많이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분이 원래 요리사 아니었습니까? 임시 셰프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먹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가장 유명한 대한민국 인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이런 TV 프로 생활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비 패턴이 변화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면역력 증진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는 그동안 잘 먹지 않았던 이게 인삼 제품들을 옆에 싸는 것들을 계속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먹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역 증진이 많이 히트 상품이 되어 있고,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것도 농산물도 전부 다 이렇게 차에서 사고 있고, 또 새벽 배송, 그다음에 반려식물, 여러분 반려식물에 보면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반려식물을 잘 모시잖아요. 반려식물이 뭐냐면 우리 화분
가정에서 키우는 화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쌀, 수제맥주, 메트로팜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과 관련된 것들이 시트 상품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소비자 가구 전체의 농산물 구매액 지수 변화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가정주부 40, 50대 주부들이 농산물들을 구입했는데, 지금은 20대가 압도적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더라. 어디서? 편의점에서 혼식을 하고 혼밥을 하니까 가서 포장된 간편식을 사다가 먹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매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교육하고 컨설팅 하면서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그런 농산물, 적은 농산물, 단단한 농산물, 그다음에 간편한 요리, 그다음에 깎지 않고 씨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앞으로 소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도 늘어나가는 그런 것이 농업의 하나의 변화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 것은 로컬 푸드가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컬 푸드라면 제철에 해당 지에서 생산한 먹을거리가 되겠죠. 해당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인데 세계적으로 보통 그 채소나 과일 같은 방향 한 50km 정도를 제 해당 지역이라고 그러고, 쌀 같은 것들, 곡물 같은 한 300km 정도 하루 좀 운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로컬 푸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대가 얼마나 발달이 되는지 시국 경계에 있어도 10km, 5km 붙어서도 다른 시군권은 자기 지역에서 로컬 푸드 취급을 안 하고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지금 로컬 푸드가 많이 생산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요새 상당히 많이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컬 푸드가 확산되고 납품 농가들을 인식 교육을 시킬 때 로컬 푸드 납품 농가, 그다음에 로컬 푸드 납품 농가들 농장을 가서 컨설팅하면서 이렇게 하면 농약을 펼칠 수 있다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로컬 푸드, 다시 말해 건강식기 위해서 제철에 나는 음식을 식료품을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하나의 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 로컬 푸드라는 것이 이렇게 시군청 관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있고, 대부분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이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근데 농협 그 매장 수가 이렇게 급격히 계속 상승해 올라가서 2019년도에는 한 390개인데 올해는 한 500개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알 수 있느냐면은 이 농협마다 로컬 푸드를 매장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교육 요청을 합니다. 그 납품농가 조직화 교육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가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하튼 이 로컬 푸드가 상당히 성장 추세에 있다는 것이 이 농업에서 또 하나 특색이고요. 이런 그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생활 속에는 어떤 농업들이 들어와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식사품 중에서 반려식물을 화분을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 왜 키우느냐 이렇게 조언을 해보니까 공기정화, 이게 가장 효과가 좋고 또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집에서 직구하고 또 방콕할 때 실내 공기정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물이다. 그래서 그 식물의 장소마다 화분 무엇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연구가 돼가지고 도시농업 차원 아니면 취농업 차원에서 지금 많은 그런 그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다. 그래서 하여튼 공기정화를 하는 게 58.3%고 그냥 식물이 좋아지는 게 32% 이렇게 쭉 해서 그런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공기정화를 위해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 화분을 알맞는 화분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저 역시 제 베란다에서 지금 이렇게 그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수를 전공했기 때문에 지금 포도를 이렇게 작년에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또 오른쪽에 버섯 재배기도 저는 그 재배 정균 회사, 정균 농장을 잘 아니까 그 컨설팅을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서도 버섯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우는 재배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노랑 버섯이 있죠? 이게 8월 달에 고온에 자랄 수 있는 버섯이거든요. 노랑 너트리라고 해서. 지금은 갈색 너트리 이런 것들은 온도가 높아서
균이 발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그런 이제 가을에, 봄, 가을에는 이 갈색 느타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밑에 조그만 사진을 보면 영지버섯도 시작해서, 영지버섯에 화분해 놓은 건 옛날부터 했지만, 이런 느타리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상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물에다가 절차에 의해서 한 다음에 그늘에다 놔주면 이렇게 균일해지면은 현장에서 한 3회 내지 4회 정도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이런 재배기도 개발이 보고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에도 이제 완전히 농원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제가 올해는 특이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화분에서 그 포도를 키웠는데 여기 포도가 몇 송이 달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햇빛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작년에, 물론 포도는 작년 가지에서, 전년도 가지에서 화분된 것이 싹이 나오면서 그 신초가 자라서 거기서 꽃이 피어갖고 포도하는 건데 시원찮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포도를 전부 다 따버리고 여기에 구석대 해가지고 양재하는 쪽에다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한 4m, 5m까지 이 베란다 전체를 이렇게 커버했으니까 지금도 계속 켜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줄기만 키우겠다. 줄기를 켜가지고 하면은 이것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 내년도에는 여기서 신초들이 많이 잘 관리하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쭉 다르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이제 한 7, 8년 정도에는 이런 화분을 큰 데다 해가지고 여기다 해서 기존에 거북포도도 재배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면 흙이 적어가지고 그것이 2년 해서는 잘 안 달려요. 그런데 올해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포도 줄기를 해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생활 베란다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생활 속에서 여기 식물 재배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가전 제품으로도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현재 한 100억, 5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2030년은 500억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참여한 회사들이 현재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 기온웰스, SK매직 등 이런 데서 우리 가전제품으로 이렇게 재배기 형태가 나오고 있다. 이런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부 수용 재배에 이런 기술이 도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작물의 생리를 알게 되고 요 하는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은 이제 냉장고 비슷하게 식물 재배기도 우리가 실내에 비치해준 그런 시대가 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분은 제가 모시던 경기도농기술원 원장님이신데 우리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기술원이나 각 시군농기사 소장 기관장들 출신들이 녹지회라는 거인데 거기에 초대 회장을 하고 지금 고문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34년생이시니까 뭐 연세가 지금 80 후반기에 되겠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엊그저께 사진을 보신 겁니다. 나 코로나 할 때 이렇게 집에서 베란다에서 새싹보리 계속 키워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키우는 재미로 하고 있다. 물론 요거만 키우는 게 아니고 아주 거기는 식물원 비슷하게 반려식물이 상당히 많은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만큼 이 작물을 알게 되면은 가정 베란다도 훌륭한 농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노인들이 일거리를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이고요. 아까 제가 실내 화분의 공기정화 효과가 가장 58.3%는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발된 기술들이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보면은 화장실에는 냄새하고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할 기능이 우수한 관원죽이나 스타필린, 엔시륨 이런 화분을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고 저가 효과가 좋고 학생들 공부방에는 음영 방출을 많이 하는 거, 또 이산화탄소 흡수의 기능이 좋은 팔소이 나무나 필로덴드론, 로즈메리 등 이런 화분이 더 좋고 그다음에 베란다 이렇게 할 때는 아까 제 베란다에 여러 가지 식물을 키웁니다만 시발성 미해 제거 기능이 우수하면서 빛이 있어야 잘 자라는 팔소이나 분화국화, 시클라멘, 특히 시클라멘 같은 것은 상당히 오래 하니까 좋을 것이다. 거실에도 정해져 있고요. 현관에도 이렇게 이런 거 정해져 있고 주방에도 이산화탄소 제거 기능 우수한 스킨다스, 항수 이런 거 좋겠다. 심지어는 우리가 방의 침실에도 밤에 고기적 기능 우수한 호접란이나 선인장 같은 다육식물이 상당히 좋은
공정한 효과를 나타나야 돼서 이것이 전부 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에서 전부 다 시험을 해가지고 현재 그 기술을 공유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반려식물도 제자리 자리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식적으로 하면 좋을 거고요. 이것이 이제 공유 원리 정관이 그리고 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그 공기지역 오염 물질이 이파리 지의 지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글로 해서 흡수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증산장에서 방출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온 것들이 해가지고 뿌리로 해서 미생물에서 전부 다 흡수저기 해서 이렇게 해서 정화 원리가 그 식물이 키움으로 해서 실내 공기가 이렇게 깨끗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도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그 전철역 구석에 가면 메트로팜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도동 시험 저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경재배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 지하철 속에서도 이렇게 인공광을 이용해가지고 이 수경재배하는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 식물 공장으로 돼가지고 점점 도시에서도 이런 것들이 유명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남미국이나 북극에 그 전쟁 기지도 있잖아요. 그런 농업이 안 되는 이것도 실내에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작업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품종도 개발하고 있고 재배 기술도 이렇게 보급되어 있다 하는 것이니까 이제 식물은 우리 생활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스쿨반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실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의 그 정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스쿨팜이 해서 도시농업 차원에서 이 스쿨팜이 하나의 숙제로 돼가지고 학교마다 이렇게 하고 경기도에서는 이 스쿨팜 신청한 그런 학교에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기초 지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으냐 하면은 여러 가지 정서 좀 좋은데 또 텃밭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걸 실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텃밭을 이렇게 했는데 그 손주들이 지금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둘이 있고요. 그다음에 걔는 이제 외손주 저기는 서울 강남에 살고 제 친손주는 이제 동탄에 사는데 얘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제 이름을 다 자기들이 편말을 만들어라. 그래서 편말만 만들어지고 이름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이놈들이 처음에 심을 때 상당히 좋아하는데 일을 안 해요. 그래 그냥 이거만 꽂아놓고 돼서 놀다가 이제 뭐 딸 때는 또 좋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 덮밥을 써가면서 이걸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이 더운데 이 3일에 한 번씩 가서 수확을 해오야 되고 풀락을 해보겠는데 엊그저께는 그다음에 안경까지 떨어져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 이렇듯 어린이들한테도 텃밭을 해주면은 상당히 좋아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 텃밭의 효과가 이제 조사한 지역은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이게 조사를 한 건데 가족이나 학교 지역사회 공동 의식이 상당히 좋아지고 학업 성취도 꿈, 희망,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과학 성장이나 흥탕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런 효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학교 것들을 유지할 것이다. 여기에 관련돼서 도시농업 관리사라는 자격증 제도가 있는데 그 자격 뜨면은 이제 이런 실습 선생이 현장 텃밭 교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새로운 창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 법이 통과돼가지고 치유농업법이 이제 통과돼가지고 이제 치유농업이라는 얘기가 요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그 약자분들이 아니면 그 환자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면은 건강도 회복되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그래서 여기에 전공적으로 하는 사람을 그 치료업사 교육이 이제 금년 지금 모집해가지고서 하고 금년 11월 달에만 아마 첫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주의력 회복 증가라든가 스트레스 감소라든가 정서적인 측면에서 사회질을 이렇게 약자 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돼서 지금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고 이런 새로운 기술도 우리가 도입돼서 시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아까 그 로컬 푸드 강의에서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강의하는 교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 농약을 덜 쓰는 이런 농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약을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농약 독성이 거의 대부분이 저독성 농약이다. 85.7%가 이 저독성이 어느 정도냐? 사실은 에틸알코올이나 설탕 정도의 그런 독성분이 안 되는 그런 저독성. 그래서 병하고 해충에만 이렇게 작용하는 거. 근데 보통 독성 14%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고독성은 거의 과수원에서 그 브란드나 이렇게 특이한 것이 겨울에 이파리 없을 때 줄기 치료하는 그런 몇 가지 5개 종류만 있고 옛날에 있던 맹독성 농약은 전부 다 없어졌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소비자들은 그래도 농약은 나쁜 거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좋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농업을 하면서 이거를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저독성 변해 갔다 하는 것들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그와 연관돼서 우리 소비자들이 농산물 구매할 때는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더라. 신선도보다 오히려 안전성이다. 안전성이 4.5%인데 그 중에서도 뭐를 가장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잔류농약, 혹시 이 농산물에 농약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장 많은 게 한 60% 정도 되나.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농약을 한 번에 덜 치고 올바르게 치고 그 다음에 수확전 며칠까지 휴지 기간을 지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성을 하면은 그 제도가 바로 농약 허용 물질 품목 관리 제도라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 항상 우리가 이제 PLS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은 이 식품에 이제 농산품에 잔류 허용량이 없는 그런 농산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천이국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약 지금 국내에는 한 600여 종에 대해서 그 잔류 허용치가 기준되는데 여기에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포지티브 개념으로 해가지고 거의 제로 수준으로 농약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안 되니까 식품의약자 안에서 강력히 해가지고 이제 식품에 대한 그 농약 잔류를 상당히 강해서 한번 걸리면은 완전히 그 한 5천만 원 이상의 그런 정도까지의 범칙까지도 벌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농업들이 상당히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하는 거고 또 저희들이 이를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라 하는 거하고 또 저는 여기서 들어서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은 농약을 병 없이 해충 없이 덜 농약을 칠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을 요새 하고 그래서 오늘도 어제 제가 올린 거 있죠. 그 미생물 활용하는 농법에 대해서 미생물 활용을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은 이렇게 병도 줄고 수량도 줄고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산물이 아플 때 다시 병 들었을 때 우리 사람이 아픈 병원에 가듯이 농산물도 아프면 사이버 식물병에 바로 진료를 받게 하라 하는 것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했는데 그 검색창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두 번째 홈페이지에 여러분 사이버 식물병 이렇게 두 번째 표시놨죠. 여기에 나옵니다. 거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버 식물병 바로 이동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진단 바로 하기 눌러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께서 저희가 이상 있는 것을 사진 찍은 거를 바로 사진 올려주고 거기 양식에 맞춰서 어느 지역에서 무슨 농사인데 어느 정도 됐고 품종이 뭐고 했는데 언제서 무슨 증상이 났다 해서는 전문가들이 보고 이게 진료를 해줘가지고 여러분께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럼 왜 이게 경기농업기술원이냐? 이 경기농업기술원이 서울대학교하고 손잡고 13년 전에 이걸 처음 개발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관이고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이거를 최근에 도입을 해가지고 정부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그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직은 여러분께서 노하우도 있고 바로바로 증상을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병원장이 그 이영수 박사라고 아주 젊은 이쪽에서 한 3살
95살, 3살 정도 됐던 그 세계적인 식물 병리학자인데 세계 그 병리학회 총무도 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100만 번 이상, 100만 회 이상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이 오네? 경기도는 이제 아파트 베란다,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도 입주하면 전부 화분, 난 화분 받으면 난에 전 많이 지키잖아요. 이 분야자들이 그걸 알고 나서 전부 산 찍어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요거를 개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정적으로 오는 도시민이 하는 것들은 그냥 증상으로 해서 표준 자가진단에서 증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로빈에서 진짜 어려운 것들은 바로바로 해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절차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시니까 바로 여기서 그냥 애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찾아 들어가서 하라는 대로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일자리들은 앞으로 그 식물 나무 교작 전문가 플랜트리 체커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접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 하면은 사과나무에서 후지에 빨간 사과만 살리는 게 아니다 이죠. 거기에 노란 사과도 붙이고 또 작은 사과도 붙이고 큰 사과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런 기술자들이 가장 유망한 기술자들 될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농 전문가 그것이 또 일자리 창출될 거고 또 식물 교육자 또 아쿠아포닉 물고기 농장이라고 해서 이 수영재배 시스템에 큰 통에 밑에는 고기를 기르고 그 위에는 수경재배에서 식물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이것이 이제 경기도 농업기술에서 개발해가지고 현재 농장에 적용해서 많은 도시 운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유농업, 식물 심리학자 및 치료 옛날에 원예 치료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치유농업 치유사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유망한데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농촌진흥청 도서관에 이북에 들어가서 농업적 신규직업 백선이라는 이 책이 여기 5권이 있습니다. 작은 거라서 이 BF인데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각종 농업 관련된 자격증 새로운 앞으로 일거리들이 어떤 자격에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교육을 하시니까 여러분께서 스마트폰을 다 꺼내셔가지고 저와 같이 오늘 정보받는 등록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21세기 농민은 옛날 과거 백성이라 하면은 농업사이기 때문에 주로 신옷을 입고 농민을 지칭했었는데 우리 그 민승규 박사가 님께서 하신 얘기가 백성이라는 것은 그 신옷 입어서 백성이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 100가지 전기술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고추는 언제 심고 언제 정식하고 어떻게 비를 주고 뭐는 언제 심고 이런 100가지 세상의 이치나 자연 원리 생물에 대한 생장이나 폭력 경험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백성이 현재 20세기 백성은 그런 농사기술에다가 라이프 사이언스 비즈니스라고 해서 거기에는 예술도 입히고 문화도 입히고 과학도 입히고 IT, BT,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형성돼가지고 이야말로 전문화된 이런 사람들이 20세기 농업이 돼야 된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걸맞춰서 가기 위해서 우리 농사철을 잘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서 신농사 정보를 농촌진흥에서 매 시기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철부지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철부지가 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나 아니면 조금 보통 사람도 떨어진 사람 보고 우리가 철부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 전 뜻은 농사철을 모르는 사람을 지칭했을 때 우리가 철부지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1년을 24시 잘 기록이 나와서 지금 지금이 대서 지난 지가 21일 올해는 좀 말씀이 지났고 앞으로 이제 입추가 내일 모레면 오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는 뭐를 한 농사에서 무슨 일을 하라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철을 다 아는 다시 말해 노인들이 되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프로 농업이 돼가지고 철부지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 철부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철을 몰라도 농촌진흥청에서 다 정보를 바로 그때 알려준다 하는 것이 이 최신농가에서 무슨 정보냐? 주간농사 정보 해가지고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오전에 보냈습니다.
이 다음 주에 농사철에 벼농사에서 뭐하고 요새 고추 아무래도 김장 심어야 되죠. 뭐 이런 마늘 준비해야 되죠. 그 작물마다 뭘 할 일이다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파트별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이게 한 3, 40장 내지 50장이 됩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간 농사 정보 이런 식으로 표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받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본 것을 지금 여러분과 등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농작물 병해충 발생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시기에는 변홍사는 변홍사, 오이는 오이, 사과는 사과에 무슨 병이 오고 또 어디서 병이 왔다. 또 외국에는 무슨 병이 집 들어오겠다 해서 그 작물의 시기별로 병증이 있는데 이것도 한 10대장 정도가 됩니다. 왜? 한 작물이 여러 작물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병해충 발생 요구를 이렇게 해서 발송해 준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발송해 주는데 여러분께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등록만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줌에서 웨이엑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웨이엑스는 잘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 같이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데 등록을 지금 바로 하시면은 시간 이후서부터 여러분이 해제하지 않는 한은 평생 좋은 정보들을 계속 하는데 물론 정보 있다고 다 내가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하고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이메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 이 농촌진흥청을 이렇게 치시면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PC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보이지만 우리 핸드폰 지역이니까 핸드폰 2번 안쪽에 올리면은 중간에 최근 소식 받기라는 이런 여기 앱이 나옵니다.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최신 기술 정보를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그냥 같이 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절차하느냐 이걸 좀 확대해 보면은 농촌진흥청에서 최신 정보 보냅니다 했는데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내 개인정보 이메일을 써도 되겠다는 걸 동의를 해주시고 내가 농업인이냐 소비자 근데 농업에 하시는 게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주로 먹방, 먹을거리 이용에 대해서만 나오니까 농업인에 체크해 주시고 이 정보를 내가 받을 신청 주소를 여기다 이메일을 직접 여러분 이메일을 지금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 기존에 이렇게 도시 진흥하신 분들은 다 이메일을 생활해서 쓰는데 우리 기존의 농업인들은 이메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서 항상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들이나 딸 어떤 젊은이들한테 이메일도 해서 등록까지 해달라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할 때 하여튼 여러분은 바로 여기다 등록 이메일을 쓰시고요. 그 밑에 일반하고 작품 품종 정보가 있는데 일반 소식만 하시면 됩니다. 뭐 품종 정보야 다 일반 소식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 밑에 9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읽을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필요한 정보 3가지만 받으십니다. 최신 소식 하면은 바로 그 시기에 가장 적당한 소식이다. 이것들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해서 매스컴 언론기관 나갈 때 그걸 바로 여러분한테도 같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신품종이 개발됐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뭐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최신수 여기 앞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주간정보 소식 이건 아까 제가 주간 농사 정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매주 목요일 날 이걸 정리해가지고 이 시기에 철부가 제가 뭐 할 일이다 해서 정리해 주는 거 그거고 그 밑에 병해충 발생 정보 설명드렸지. 이 3가지만 체크를 하셔가지고 쭉 올리십시오. 올리시면은 맨 밑에 이 등록이 나옵니다. 등록을 눌러보시면은 다 등록이 돼서 제대로 하신 분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빨간 거 썼는데 그냥 글자 문자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등록이 이메일이 농촌진흥청 정보 담당관실 그 옆 부서에 등록이 됩니다. 그럼 오늘 등록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해제하지 않는 한은 끝까지 매년 시기적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이걸 등록해가지고 좋은 정보를 항상 받았고 보통 하루에 2~3건. 왜? 저는 이 전문가로서 이거를 새로 바로 현판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인데 여러분께서는
뭐 내가 취미로 하는 그런 작목구만 골라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이 스마트폰을 하나 가지고도 이제 농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앉아서 그냥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농업도 이런 정보화 시대에 같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모든 정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 중계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중요하지 않은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